바다 냄새가 묻어나는 기차역, 오래된 간판이 달린 무인 매표소, 그리고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마을. 모든 것이 조금 느리게, 하지만 온전히 존재하는 곳, 그곳에 중년의 남자, 윤성우가 도착했다. 그는 원래 도시의 사람이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와 점점 흐려지는 안경 렌즈 속 숫자에 묻혀 살던 남자.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아침이 두려워졌고 밤은 잠들지 못한 채 무거워졌다. 회사에서도 그는 더 이상 젊은 피가 아니었고 가정에서도 아버지라는 이름은 무겁기만 했다. 말없이 커버린 딸과 자주등 돌린 아내, 그리고 잊혀져가는 자신. 결국 그는 모든 걸 멈췄다. 퇴직을 자청했고 도시를 떠났다. 오직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닷가 마을, 모래포로 향했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목적도, 기대도 없이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작은 민박집에 머물게 된다. 민박집 이름은 여백의 집. 오래된 팻말은 녹슬었지만 그 이름은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그곳 주인인 은희는 조용한 중년의 여인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따뜻했지만 깊은 곳엔 슬픔이 감돌았다. 그녀 역시 세상을 잠시 멈추고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듯 혹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듯. 성우는 처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가 뜨면 바닷가를 걷고 마을 끝 찻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밤이 되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혹은 너무 느려서 그 흐름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우체통을 발견한다. 낡은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그 우체통은 더 이상 편지를 담지도 배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성우는 그 안에 손을 넣었고 누군가의 오래된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는 누군가의 고백이었다. 잊혀진 사랑, 미처 전하지 못한 이별, 그리고 그리움.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민박집 주인 은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이 마을에 살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떠난 남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랑. 그 우체통은 그 남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하려고 했던 흔적이었다. 성우는 그 편지를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 묻어두었던 슬픔과 외면했던 상처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닫는다. 단지 쉼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던 자신의 내면과 미뤄왔던 감정과 잊은 줄 알았던 자신과의 재회. 며칠 뒤 성우는 매일 한 장씩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수신인은 없다. 하지만 그 편지는 곧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이 되었다. 어린 날의 성우,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딸에게 남기고 싶은 진심. 그는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를 치유해간다. 민박집의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어느 날, 은희가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그 편지들, 바다에 띄워보면 어떨까요? 둘은 작은 유리병에 편지를 담아 바다에 띄운다. 말 없는 파도가 그것을 어딘가로 데려가겠지. 그곳이 어디든 누군가에겐 닿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흐른다. 하지만 그 느림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그 속에서 많은 것이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덧 성우는 달라졌다. 얼굴이 편안해졌고 표정에 여백이 생겼다. 그는 마을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은희와 함께 밥을 짓고 혼자서 바다를 걸으며 웃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한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도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귀환이었다. 떠나는 날, 은희는 편지 하나를 건넨다. 시간은 모든 걸 잊게 하지만 여백은 그 기억을 안아줍니다. 그 말은 성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는다.
기차는 다시 출발했고 바다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성우의 내면엔 더 이상 공허가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성우의 뒷모습과 함께 잔잔한 바다의 소리로 끝을 맺는다. 1. 속도에 지친 인생이 도착한 곳, 여백이라는 이름의 마을. 시간의 여백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정서적 공간으로 다가온다. 성우가 도착한 바닷가 마을, 모래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곳이다. 그곳은 빠른 것, 큰 것, 많은 것에 집착하던 도시와는 반대편에 있는 장소다. 이 영화는 공백이 아닌 여백이라는 단어를 통해 비어있지만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우가 묵는 민박집의 이름도 여백의 집. 그 이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삶에서 밀려난 감정들, 밀려난 말들, 그리고 외면했던 진짜 나 자신이 조용히 되돌아오는 정서의 안식처로 기능한다. 우리는 흔히 중년을 속도를 줄여야 하는 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줄인다는 말은 여전히 가속을 전제로 한다. 이 영화는 그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별표 흐름을 멈춰 세우는 용기 별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을의 정적, 바람소리, 그리고 느릿한 파도는 삶의 정중앙에 그어놓은 쉼표와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도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치유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편지와 유리병이 상징하는 잊지 말아야 할 감정의 복원. 성우는 어느 날 우체통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오랜 세월 바다의 습기와 함께 잠들어 있던 말해지지 않은 고백이자 미완의 이별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은이라는 한 여인의 지나간 시간 속 슬픔을 조용히 담아낸 유일한 증거였다.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이런 편지들과 비슷하다. 언젠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수없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것은 아내에게 하지 못한 사과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전하지 못한 응원일 수도 있으며, 부모에게 끝내 건네지 못한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다. 성우가 이 편지를 읽고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설정은 단순한 이야기 전환이 아니라 관객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치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우는 그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수신인이 없는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 이 과정은 바로 감정의 복원이다. 시간이 지나며 묻어버렸던 감정, 외면했던 후회, 무시했던 진심을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단어로 붙잡아내는 고백. 여기서 영화는 중요한 도구 하나를 더 꺼내든다. 바로 유리병이다. 성우와 은희는 편지를 유리병에 담아 바다에 띄운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 연출이 아니다. 유리병은 흔들리면서도 깨지지 않는 마음의 은유이며 바다는 그 마음이 떠도는 시간의 흐름이다. 누구나 자신의 진심을 바로 건네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은 두려움이거나 혹은 늦음 때문이다. 유리병은 그 진심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이라는 희망에 실어 멀리 띄운다. 그렇게 진심은 떠나고 기억은 비로소 안정을 얻는다. 3. 여백이라는 공간이 주는 전환점과 인생 해석. 모래포는 그저 바닷가 마을이 아니다. 그곳은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정이 숨을 고르는 내면의 정류장이다. 성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와 권태를 피해 이 마을에 도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다. 피로의 정체는 몸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정을 외면해온 삶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모래포는 모든 것이 느리다. 마을 어르신들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골목에서 만나고 같은 밥상을 나눈다. 시간은 단조롭지만 바로 그 단조로움 안에 안정과 회복의 리듬이 숨어 있다. 이 마을은 모든 것을 잊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듯하다.